첫 번째, 충북 제천. 투자금은 최소 2천만 원에 세후 순수익 2천만 원, 기간은 3개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모르는 알짜배기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충북 음성군. 투자금 2,500만 원, 세후 순수익은 2천만 원, 기간은 3개월. 인근의 산업단지로 수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세 번째, 대전 동구. 투자금 4천만 원, 세후 순수익 2,500만 원, 기간은 3개월. 여긴 광역시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입지도 괜찮고 경매로 기회가 나온 겁니다. 네 번째, 경남 김해시. 투자금 4천만 원, 세후 순수익은 3천만 원, 기간은 3개월. 신도시고 가장 큰 수요층인 실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예요. 매도됩니다.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기준이 1억 이하에서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는 게임으로 치면 거의 경험치 300%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특히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동안 주택수에 묶여서 종잣돈이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그냥 정답지가 떡하니 열린 겁니다. 소액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기존 1억 이하에 비해 선택의 폭과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 2천이 있으면 1년 동안에 7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광주물건을 낙찰받고 매도하는 영상을 최근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1년에 2건만 하시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방물건인데 싸게 들어가더라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안 팔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만든 게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라가길 원하는데 지금 수도권의 집값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이 주택 수요, 즉 수요층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 물건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방에서부터 투자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아파트 정말 많이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충분히 매도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투자금이 많이 없었을 땐 지방에 몇 년 동안 돌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책 나왔다고 막연하게 투자라고 하면 그거 부동산 2인자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매수해야 단기간에 적은 돈으로 투자 효율과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실제 투자 물건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아파트지만 아주 실한 물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북 제천. 투자금은 최소 2천만 원에 세후 순수익 2천만 원, 기간은 3개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모르는 알짜배기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충북 음성군. 투자금 2,500만 원, 세후 순수익은 2천만 원, 기간은 3개월. 인근의 산업단지로 수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세 번째, 대전 동구. 투자금 4천만 원, 조금 올라갔어요. 세후 순수익 2,500만 원, 기간은 3개월. 여긴 광역시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입지도 괜찮고 경매로 기회가 나온 겁니다. 네 번째, 경남 김해시. 투자금 4천만 원, 세후 순수익은 3천만 원, 기간은 3개월. 신도시고 가장 큰 수요층인 실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예요. 매도됩니다. 자, 첫 번째 물건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사건 번호 2024-7191. 소재지 충북 제천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 84제곱미터. 이제 이 물건 감정가 1억 9,500인데 최저가가 한 번 유찰돼서 1억 5,600입니다. 저희 한 번 더 유찰시킬 겁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1억 3천대 들어가서 매가는 1억 6천 정도 판단하는 물건이에요. 세후 순수익은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고 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 한번 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24년 금주당권이고 전세권이 한 명 있는데 이 대부업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권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여기 제천시 입지를 한번 보면은 인구가 13만밖에 안 되는 소형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역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천시는 소득 대비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해서 소득 대비 구간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구매력 역시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아파트 분양가 5억대 정도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급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금액대 1억대, 2억대 물건 선호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가 됩니다. 우리 물건 보시면은 8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 가격은 1억 2천대부터 7천대까지 나와 있는데 매도는 1억 6천 판단했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로 최저 가격은 1억 7천입니다. 우리는 1억 6천에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입찰가는 1억 3천, 매도는 1억 6천, 세후 순수익은 2천 정도 잡고 들어가면 되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북 음성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 감정가는 2억 2천100인데 두 번 유찰을 해서 1억 4천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은 매도 가격은 1억 9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찰 가격은 1억 6천에 입찰하는 게 목표예요. 투자금은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세후 수익은 2천만 원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임차인, 보증금 1억짜리 임차인이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미납을 한 사람, 이미 보증금을 미납해서 1,000만 원 넘게 날린 사람이 있다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 보증금 1억짜리 임차인은 명도의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을 대부분 다 반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관건이다. 두 번째, 미납한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면 알겠는데 이건 시세를 너무 높게 판단해서 입찰가를 너무 높게 했습니다. 우리 매가 1억 9천 판단했죠. 근데 이 사람 입찰한 금액이 1억 9,500입니다. 이 금액에 들어가면 수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증금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입주 한번 다시 보면은 음성군 대소면 면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 주변에 이 보라 색깔 부분들, 이게 다 산업단지입니다. 일자리가 있다, 즉 매도가 되는 물건이다. 이런 물건들은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음성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은 충분히 매도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상의 거래가도 최근의 거래가를 보시면은 1억 9천만 원 정도에 계속해서 거래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억 9천에 매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입찰가는 1억 6천, 매가는 1억 9천, 투자금은 2,500만 원, 수익은 2천만 원을 남기는 게 목표다. 다음 세 번째 물건,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 감정가는 3억인데 한 번 유찰돼서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 우리 매가는 2억 5천으로 판단을 할 물건이고 입찰가는 2억 1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투자금은 대략 4천만 원 정도, 순수익은 2,500만 원 정도 남을 겁니다. 매도 기간은 3개월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소유자 물건인데 이 물건 소유자가 개인 회생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기간에 조금 더 주론적으로 명도 협의를 진행하면은 안정적으로 명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면은 광역시죠. 광역시는 충분히 매도가 되는 지역이다. 여기 입지 한번 보시면은 원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국도 IC를 타고 가면은 바로 본 도심으로 갈 수 있는 구조고, 두 번째 바로 아래 물류단지가 있어서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매가는 2억 5천, 좀 많게는 2억 7천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가액 2억 5천 잡고 매도가 가능하다. 우리는 입찰가 2억 1천만 원에 들어가서 순수익 2,500만 원 정도를 남기는 걸 목표로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지방 김해 물건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84, 감정가는 2억 8,700인데 지금 신건입니다. 이 물건 한번 유찰시켜야 되는 물건이고 권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 역시도 임차인 보증금 1억 임차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 명도 저항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잘 완만하게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김해에서 유라신도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신혼부부들이 학군 때문에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의 매가 역시도 이 물건 2억 6천 정도에 무난하게 매도가 되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입찰가를 2억 2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세후 순수익 3천만 원 정도 남길 수 있게 매가를 2억 6천으로 매도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입찰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부동산 이자! 이거 진짜 낙찰받고 팔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기회가 널린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제가 다 한 번씩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한두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알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금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지방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지방에서 차곡차곡 수익금을 모아서 이 투자금을 모아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을 잘 알 수밖에 없죠. 투자가 가능한 지방의 물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동안은. 지방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크게 따지면 이유가 세 가지일 텐데 지방 물건 너무 멀다. 두 번째로 지방 물건 팔리지 않을 것 같다. 세 번째로 지방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물릴 것 같다.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물론 멉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수도권에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지방에 가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방에 좀 멀다고 주말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가용 자금으로 조금 멀리나마 가서 투자를 하고 시드머니를 들려서 오셔야지 그 다음에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연봉 500만 원 올리는 거 정말 힘든데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말 시간 써야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그 다음에 지방 물건 팔리나요? 그 물어보시는데 제가 단적인 예시로 지방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아파트 2,5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서 1,000만 원 넘게 남기고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고 세대수 300세대 아파트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물건도 팔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거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바뀌길 원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뀌셔야 돼요. 소액으로 꼭 수도권 투자하고 싶다. 여기서 소액이면 뭐 1,000만 원 미만인데 그런 분들 100이면 100 다 물립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지분, 토지 혹은 상가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팔 수 없습니다. 좋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본금 2천만 원 이하 소액 투자법은 한정 기간 동안에만 진행하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효율성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법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법인을 활용한 소액 투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